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판사,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들 이름도 많이들 아시는데요. 김미리 판사가 3개월 휴직을 신청을 하고 어제 오후에 그 휴직이 받아들여지면서 김미리 판사가 3개월 휴직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형사합의 21부가 바뀌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물론 김미리 판사만 빠지고 다른 부장판사가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미리 판사를 모두가 알게 된 것은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 조국 사건, 이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가 되는 이런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맡아왔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런 재판들을 맡아오면서 대부분 재판을 제대로 열지 않고 준비기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1년이 넘게 재판들을 연기하면서 김미리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김미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장악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그 다음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원전 사건, 김학의 사건, 이런 조국 사건 이런 것 등인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금 이성윤에 대해서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관건이 되어 있죠. 이성윤을 대체할, 이렇게 정권 비리 수사를 틀어막을 수 있는 이성윤을 대체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관심이 되어 있고, 이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가장 주역이 되고 있는 사람이 김미리 판사였죠. 그런데 김미리 판사가 지금까지 재판 활동이나 판사 근무를 잘 하다가 왜 갑자기 3개월 휴직을 신청을 하고 휴직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형사합의 21부에서 빠지게 됐느냐, 그게 모두 의문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3일로 잡혔던 최광욱 의원에 대한 사건, 그 최광욱이가 조국 아들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그걸 또 선거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것도 즉시 김미리 판사가 있는 그 형사합의 21부에서 담당을 했죠. 이게 재판을 그동안 해오다가 지난 13일이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질 결심 공판인데 갑자기 하루 전에 김미리 판사가 휴가를 내면서 이 재판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라는 것이었고, 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병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추측이었습니다. 근데 결심 공판, 최광욱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김미리가 휴가를 낸 것,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곧 잇따라서 어제 김미리가 이제 3개월 휴직, 병가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일단 법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3개월 휴직을 내면서 지금 형사합의 21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 내용이 이제 하나둘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김미리 개인적으로 지금 어디 몸이 아픈 게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또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근무를 잘 해온 것에 비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냐? 당장 하루 뒤에 결심 공판도 못할 정도로 아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미리를 둘러싼 형사합의 21부를 둘러싼 환경이 뭐가 최근에 바뀐 게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판사의 근무 시한이 평균 3년입니다. 3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거의다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결탁 사유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판사는 3년이 되면 옮겨줍니다. 또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2년이 되면, 한 재판부에 2년이 되면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재판부, 합의 20부가 있고 21부가 있고 한데 재판부라도 바꿔줍니다. 그런데 김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을 넘어서 4년째
형사합의 21부에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난 2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변에서 김명수가 김미리에게 각종 이런 권력형 비리 재판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럼 김미리가 지난 2월에 4년째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곧바로 병가를 낸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처분을 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휴가를 내고 휴직을 신청을 했느냐. 지난 2월 인사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제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부나 주심을 주로 맡아 주도하는 재판을 주도해 왔는데 그게 일반적인 합의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인사에서는 다른 2명의 판사가 부장판사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미리 부장판사와 3명이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는 이런 합의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재판장이나 주심을 계속 돌아가면서 맡아야 합니다. 이젠 재판을 김미리가 주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곧바로 달라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 1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김미리 판사 주도하에. 그러던 것이 지난달에 갑자기 형사합의 21부에서 이제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미리는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열겠다고 된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장판사 2명이 합류하면서 형사합의 21부의 지금 관계가 달라졌다,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결정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물론 김미리 판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드러나는 변화가 된 부분은 이제 부장판사 3명으로 대등한 합의부가 되면서 김미리 마음대로 이 지금 재판을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김미리가 갑자기 최강욱 사건에 하루 앞서서, 결심 공판을 하루 앞서서 이 휴가를 내고 이 재판을 연기를 했고, 급기야 어제는 3개월 휴직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재판부에서 빠지게 됐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를 대신해서 다른 부장판사를 거기에 또 투입을 할 겁니다. 형사합의 21부에. 그럼 앞으로 또 누구를 투입하게 될지, 앞으로 이 재판부가 어떻게 되어갈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일단 김미리는 빠지게 됐다. 여기에서 김미리의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 들어서 달라진 건 지난 2월의 인사 이후에 형사합의 21부가 대등한 관계 재판부가 되었고, 이제 재판장과 주심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 김미리 마음대로 재판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3명의 지금 부장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조율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미리가 3개월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환경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지게 됐지만 김미리가 맡아온 형사합의 21부가 맡아온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2월 인사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부장판사가 합류를 하면서 다음 달 이제 재판이 잡혔습니다. 조국의 그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조국 사건 재판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 5개월 지금 재판을 또 미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에는 그 조국 동생이 그 웅동 학원에 대해서 교사를 채용하면서 그 돈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조국 동생,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의 형량이 더 적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대선 전국을 앞두고 굉장히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지금 원전 재판 또 김학의 재판들이 계속 열리게 될 텐데, 그런 재판들도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덧붙여서 이승윤이가, 이 많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고 있던 이승윤이가 검찰총장으로 결국 기용되고 마느냐, 임용이 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하나회를 조직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김명수의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이 권력형 수사 문개기, 재판 문개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앞으로 권력형 비리 재판이 이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